안녕하세요. 최창희 선생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맘때 되면 상담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독서가 너무 약해요. 독서에서 너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독서가 얼마나 틀리는데? 라고 하면 보통 한 지문 이상을 못 풀었다고 합니다. 뭐 자기 말로는 다 3번으로 찍었는데 안타깝게도 5, 2, 4, 2 이렇게 해서 다 틀린 친구들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시험지를 잘 펴서 잘 들여다보면 독서가 약해서 한 지문을 날렸던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약했던 게 독서가 아니라 화작문이나 문학이었던 거죠. 여기서 시간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독서로 밀리고 밀려서 결국 독서 지문을 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건 독서가 약한 게 아니죠. 화작문과 문학이 여러분의 점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배분이란 건 결국 45문제를 80분 안에 어떻게 푸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45문제를 80분 안에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오늘 여러 가지 팁들과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볼 내용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보통 수능 국어는 모두 8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5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45문제를 80분 안에 푼다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연습할 때 여기는 이 80분에 맞춰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과연 맞나요? 정말 맞습니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 80분 안에는 마킹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일단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많이 반응하는 게, 선생님 저는 1분 안에 마킹이 가능해요. 네, 압니다. 1분 안에 가능한 거 알죠.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수능이에요.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이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때 가장 긴장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똑같이 채점할 때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채점할 때 제일 떨렸어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대학을 결정해 주니까 정말 떨리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막 3, 3, 2, 4, 3, 3, 2, 4 이렇게 채점하다가 막상 수능날 채점하라고 하면 1번에 3번 맞고 2번에 3번 맞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게다가 또 문제는 실수할까봐, 그 마킹에 실수할까봐. 왜냐하면 이게 밀리거나 댕겨 쓰거나 하게 되면 모의고사 때야 그냥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그래 다음 모의고사 잘 보자. 수능은 내년입니다. 당연히 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실수 때문에 평소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가채점표도 만들어 와야 됩니다. 이 가채점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이제 수능을 봤던 재수생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재수생 친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이 가채점표 안 만들어 오면 한 달 내내 불안감에 가위 눌림입니다. 그러니까 몇 점을 맞을까? 지금 내가 이번 주에 논술을 보러 가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채점표는 반드시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킹도 해야 되고, 게다가 가채점표까지 만들려면 자, 이것까지 만들려면요. 그러면 마킹의 가채점표까지 다 포함하면 대충 5분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되죠. 그러면 80분 중에서 5분을 빼고 나면 사실상 여러분에게 남는 시간은 75분입니다. 여기는 이 75분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75분을 그냥 3등분 하면, 자, 모두 영역은 세 부분이니까요. 세 부분이니까 화법하고 작문하고 문법이 있고요. 그리고 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는 화법, 작문, 문법과 문학과 독서를 그냥 나누기 3 하면 대충 25분, 25분, 25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독서 25분 진짜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독서는 비록 지문은 3지문밖에 없다 하지만 25분 안에 3지문 절대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죠? 결국 여기는 이 독서는 지금 여기는 25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시간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역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학 25분? 예, 문학은 25분 걸려야 됩니다. 일단 지문이 4지문이고요. 여기는 이 4지문이 비록 내가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연계를 열심히 공부해서 내용을 다 숙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지문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는 이 지문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5분에서 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여기서 더 걸린다? 그건 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25분 정도가 적절하고요. 그러면 독서에서 필요한 시간은 어디서 땡겨오냐? 당연히 화법, 작문, 문법에서 땡겨서 와야 됩니다. 여기는 이 화작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1문제당 1분 정도 걸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정도 걸리려면 대충 따져보면 15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문을 읽어야 되는 알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문법에도 지문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 시간을 해보면 대충 3분 시간에 3분 정도를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여기는 이 화작문은 9시 전에는 끝나고 9시가 되면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9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즉 8시 57분쯤에는 여기는 이 화작문이 종료가 되고 자연스럽게 문학, 이제 이거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문학을 먼저 푸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면 문학으로 넘어가서 대충 9시 20분에서 23분 언저리에는 독서로 넘어가야 대충 독서에서 25분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즉 3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할 수 있죠. 3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간을 넣어주고 가채점 5분을 요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80분의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5분 안에는 약간의 검토 시간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충 80분의 시간이 맞춰지기 때문에 시간 배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정리하면 8시 40분에 시험을 시작하면 8시 57분까지 화작문을 완료한다. 그 다음에 이 화작문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8시 57분부터 9시 20분에서 25분 사이, 23분 정도 되겠죠. 요 사이까지 문학을 완료한다. 그리고 요렇게 한 다음에 9시 23분부터 대략적으로 9시 55분까지는 독서를 푼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킹하고 검토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거고요. 이런 모든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은 당연히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여 여기는 이 시간 배분이 제대로 된다면 아마도 시간 배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실전 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여러 가지들의 돌발 변수들이 있죠. 물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없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답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없애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하나하나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죠. 첫 번째, 우리가 파지 확인이라고 하죠. 일단 시작하자마자 여기는 이 모의고사 시험지가 제대로 잘 인쇄가 되었는지 페이지는 다 있는지 확인하는 게 파지 확인입니다. 이 파지 확인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파지를 확인할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하게 되냐면 슬슬 넘기다가 야, 지금 여기는 이 모의고사에 문학 작품이 뭐가 있어? 문학 작품이 뭐가 있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문학 작품이 뭐가 있는지 알면 그게 성적에 도움이 되나요? 사실은 문학 작품이 뭐가 있다는 건 성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아 이건 공부했어. 아 이건 공부 안 했어. 후회도 하고 아 이거 공부할 걸.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파지 확인할 때 뭘 하셔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독서 지문 중에서 어떤 지문이 가장 난이도가 높을까?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이 시험의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시간이 정작 없어서 여기는 이 시험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한 지문은 찍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문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지문일 때 그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아니 풀기가 쉬운 지문들이 있는데 그 쉬운 지문들을 찍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지문을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안 되면 여기는 이걸 찍는다. 사실은 풀어도 맞추기 힘든 거기 때문에 찍어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 독서 지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문, 내가 어려워하는 영역의 지문 중에서 어떤 지문을 맨 뒤로 보낼 건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이 파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또 하나, 화법과 작문 문제, 화법과 작문과 문법 문제 중에서 문제를 순서대로 풀 것이 아니라 문제 순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건가, 배치할 건가. 이를테면 지문이 있고요. 여기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3번 문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화법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화법이 보통은 여기에 발표문이 들어가고 이 발표문의 1번은 보통 내용 확인하는 문제, 2번은 내용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방식에 대한 문제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 내용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가 보통은 나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2번 문제의 경우엔 여기는 이 발표문을 읽을 때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을 읽고 내용 문제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동시에 푼다면 여기는 이 발표문을 한 문단 끊어 읽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지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2번 문제의 경우엔 여기는 이 지문 읽을 때 한 번에 같이 읽어 줄 수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화작문 푸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릴 건데 그때 참고해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결국 여기는 이 세 문제 중에 최소한 한두 문제는 지문 읽기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그럼 머릿속으로 파지 확인을 할 때 여기는 이 2번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파지 확인할 때 세우면 문제 풀 때는 자연스럽게 시험지를 넘겨서 문제를 풀면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파지 확인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떤 형태로 문제를 풀 걸까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서의 문제인데 저는 화작문을 먼저 풀고 그 다음 문학을 풀고 그 다음 독서를 풀기를 권유합니다. 이유는 일단 화작문 문제는 시간을 재기가 좋죠. 왜냐하면 기준을 9시로 두면 되니까요. 그래서 화작문을 먼저 푸는데 이 속에서 선생님 저는 화작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문법 먼저 풀래요. 글자가 처음에 눈에 잘 안 들어와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법 먼저 푸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하되 화작문을 먼저 풀고 자연스럽게 9시 전에 문학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독서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학은 어쨌든 EBS 연계가 돼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을 읽는 독서보다는 얘가 부담이 좀 적거든요. 부담이 적은 문제가 조금 눈에 덜 들어올 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하나, 둘, 세 지문이 나올 테니까 이 세 지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문을 마지막으로 빼면 됩니다. 그러면 2번이 이제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라고 치면 1번과 3번을 먼저 풀고 2번을 뒤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안 되면 찍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시간이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45문제를 45문제를 80분 안에 모두 풀고 100점을 맞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매우 이상적인 국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건데 이걸 만들어라? 예, 사실은 여기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건 이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 지문을 너무 빨리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문에서 문제에 고민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으니까 지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을 덜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45문제에서 80분. 예, 좋죠.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5문제에서 80분을 풀기보다는 이제 이 위로 올라가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 한 문제를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한 문제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나는 42문제, 41문제 정도만 80분 안에 풀 거야. 그럼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 지문은 평상시 읽는 것보다는 어쨌든 읽기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느려진다는 말은 당연히 이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문으로 여러 번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지문으로 여러 번 가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 그러면 읽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 찍는 겁니다. 여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앞에서 너무 대충 읽어서 틀리는 것보다는 앞에 문제, 내가 푼 이 45문제만 다 맞자. 이것만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드시 90점이 넘게 돼요. 다 맞게 되면. 그러면 1등급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기는 이 문제를 나중에는 한 지문을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자. 그래서 결론,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문은 버리자. 이게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팁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칠 때의 팁입니다. 첫 번째 1번. 일단 지문은 첫 문단을 읽어보고 여기는 이 문단을 계속 읽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제가 첫 문단 읽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다고 생각하죠. 만일에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보통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한 2개, 3개 정도 깼을 때 느낌이 와요. 잘못 깼다는 걸. 그러면 셔츠를 그 즉시 다시 풀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깨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2번, 3번 껴다 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꿰보고 나중에 가서 진짜 잘못 깼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어요. 아니, 처음에 느낌이 오면 단추를 확인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봅시다. 첫 문단을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다고 칩시다.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는데도 계속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지문은 잘못 껴진 셔츠와 같은 겁니다. 이 지문은 계속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차피 이 지문을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해봐야 이해가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지문을 끝까지 읽는다고요? 이건 무조건 시간 낭비가 되겠죠. 차라리 이럴 때는 그 즉시 거기 있는 지문을 끝내고 새로운 지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읽었던 게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깝다고요? 시간이 아깝죠. 하지만 이걸 끝까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지문은 과감하게 포기해 준다. 즉, 다시 바꿔 얘기하면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읽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무조건 포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고 이 지문은 맨 마지막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파지 확인 얘기했었는데, 파지 확인할 때 나는 이 지문이 어려워하고 버렸던 그 지문이 오히려 이 지문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지문은 맨 끝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풀 때입니다.
문제를 풀 때 보통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으면 9월은 대부분 그래요.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 긴 거 같아? 그래도 불안하니까 4번 보자. 4번 아니야? 그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답이 두 개예요. 근데 답이 두 개일 리는 없거든요. 답이 두 개일 리는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서 답은 하나인데 이상하게 두 개가 남아요. 이 순간 당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순간이 어떻게 오냐면 지문으로 가서 다시 돌아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는 이 말들에 현혹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는 문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 선택지의 어떤 단어 맞아지는 거예요. 이거 맞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별표 치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마킹할 때 또 와가지고 또 고민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생각합니다. 고민은 한 번이면 됩니다. 고민은 한 번이면 됩니다. 즉, 첫 번째, 지문 읽고요. 지문 읽기 하고 답을 봐요. 선택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선택지에서 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반드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이게 두 번째 과정이죠. 지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문 읽을 때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 최대한 내가 보이는 것보다 넓게 읽어라. 넓게 확인하는 겁니다. 넓게. 되도록이면 문단 전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문단 전체를 확인하고 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절대 뭐는 하지 마시냐면 별표 따위는 치지 마세요. 그냥 답을 선택하세요. 고민은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만 고민하고 지문 가서 그 전체를 읽고 고르면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절대 별표를 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지문은 한 번 읽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버립니다. 그 지문은 마지막으로 보냈다가 안 되면 찍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답이 두 개가 나오면 이 두 개는 한 번의 고민 과정을 거치고 답을 선택할 것. 절대 별표 같은 건 찍지 마세요. 이 별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선택지를 다시 와서 마킹을 할 때 고치게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고친 문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이건 고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민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국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전 연습을 할 때 반드시 해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들 차근차근히 잘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아마 수능 시험 날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 맞이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